유령의 도시 제3편. 한경의 집 창문에서 더 커튼이 벗겨진 것은 그때로부터 약 2시간 후였다. 그것도 한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 박성일에 의해서였다. 가두비서의 거의 모멸적인 마지막 언행에 불쾌해질 대로 불쾌해져 흥 하고 콧방귀를 불며 주방칸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느 날 없이 일찍이 남편이 들어섰다. 여보, 더 커튼을 왜 또 쳤어? 응? 남편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주방칸 문고리를 쥐고 선 채로 원성을 높였다. 햇쓱한 얼굴색 때문에 일상적으로 유난히 새까매 보이는 두 눈썹이 8팔자를 거꾸로 그리고 있었다. 아니, 오늘은 왜 모두 이래요? 당신까지? 방으로 통한 문을 열어놓고 한편 아들애를 어루며 가지를 썰고 있던 한경의 양미간에도 내천자가 새겨졌다. 답답하오 답답해. 남편은 휑 안에 들어가 양쪽 창문의 더 커튼들을 와락와락 벗기는 모양이더니 아들애를 데리고 다시 부엌가에 나타났다. 내 그리 말했는데도 귀에 안 먹어두어? 이젠 지방소 시집 온 지가 언제라고 이 도시의 생태를 그리도 모르는가 말이오. 남편은 맥이 풀린다는 듯 문턱 위에 털썩 걸터앉으며 한경이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줄 몰랐다. 내 엊그제도 또 농담삼아 토용삼굴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댔소. 자기의 안전을 위해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산다는 토끼처럼 돌다리도 항상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것이 이 평양이라는 도시의 생리라는 걸 말이오. 글쎄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오늘 모두? 남편은 대답 대신 잠시 한경이를 바라보다가 호주머니를 드시어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리고는 뻑뻑 소리가 나게 서너 번 연거푸 빨아들이기만 하더니 담배 연기를 후 하고 한숨에 내뿜었다. 당신은? 남편은 손을 들어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저 마르크스가 내놓은 모든 이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론이 뭔지 아오? 아이구나 유별나라. 오늘은 제가 대학 시절로까지 되돌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말 말고 내 말 듣소.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건 자본론도 과학적 공산주의 건설 이론도 아닌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무기가 자본이라면 우리가 사는 사회주의의 무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기 때문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이 도시 사람들은 누구나가 토용 삼구를 따르며 살고 있는 거요. 그런데 당신은 피살자 유가족이라는 그 밑자리 하나만을 믿고 너무나도 천진설에 살고 있어. 일단 그 독재에 걸리는 날엔 피살자 유가족이 다 뭐겠어. 당신은 전설 속의 오비는 알아도 현실 속의 오비는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오. 남편의 눈은 이글거렸다. 저 사람에게도 저런 열정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마음이 뒤틀린 한경이는 남편의 말이 일단락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 뚝 잘라 말했다. 됐어요. 당신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한텐 그런 철학 강의 들을 겨를이 없어요. 그것 보 지금도 당신이 얼마나 전진한가를. 남편은 안타깝다는 듯 앉은 자리에서 발을 굴러댔다. 내 지금 구역 보위부장실에서 오는 길이야. 보위부장실. 보위부장실이요? 한경이는 불시에 정색해지며 잠시 남편을 마주보았다. 순간 남편이 모든 일이 명백히 짚였다. 아, 알만해요. 접서나무. 접서나무 때문이죠. 뭐요? 그럼 당신도 불려갔댔소? 아니, 아까 가도 당비서가 와서 그런 신고가 자기가만 들어온 것이 아닐 끼고 뭐고 하더군요. 그래, 당신도 다 말했겠소? 저 더 커튼 이유를? 다 말했는걸요. 접선암호라는 혐의 받는 일보다 더한 일이 생기겠나요? 접선암호. 웃을 일이 아니오. 웃을 일. 허약한 내 체질을 유전받아 아들이 그런 병 앓게 됐다고 증언부원하자 보위부장이 뭘 했는지 알기나 하오? 뭘 할게요?
유전되는 것이 어찌 체질뿐이겠는가? 정신도 유전되는 법이라는 걸 모르는가? 정신? 그래, 수령님이 초상화를 두려워하는 정신을 물려준 나나 당신의 정신은 어떤 것이겠소? 응? 변명해보. 아니 그야 변명해 보란 말이오. 남편이 다그쳐댔으나 한경이는 다음 말을 인차 떠올릴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 무엇인가 칼날 같은 것이 번쩍하더니 현관 중계로 드럼통이라도 떨어져 굴러내리는 듯한 우레소리가 뒤따랐다. 반쯤 열려있던 출입문을 탕 닫아버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투닥투닥 장유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비는 밤이 이슥토록 밀려가고 밀려오고 하였다. 명식은 얕은 잠결에 옴짝옴짝 놀라기까지 하며 1시간에도 몇 번이나 깨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한경이는 그러는 아들애를 안정시키느라 밤새도록 침대머리에 앉아있어야만 했다. 마지막 고개까지 고달픔을 토봐야 하는 국경절 전날 밤이었다. 빛발이 뜸해질 때마다 어디선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경축동 불빛이 창유리에다 삼색꽃을 피워놓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명절스러움보다도 오히려 마음의 번거로움만을 더해줄 뿐이었다. 한경이는 껌뻑 졸다가 깜짝 놀라 깨어나서는 기계적으로 아들애를 다독거리곤 했다. 그리고는 또 인춤 꾸벅꾸벅 고개방아를 찧었다. 빗소리, 바람소리, 도심의 온건 밤소리. 드디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소연한 화음을 이루며 한경이 눈앞에 하나의 생소한 세계를 펼쳐놓는다. 오비! 하는 소리가 어디서인지 온 도시에 찌렁찌렁 메아리쳐 온다. 집에 가서 자지들 않고 아직 못들을 싸다니는 거냐? 내일 행사를 망쳐먹자고, 엉? 에그머니나 저게 뭐지? 두 고층 아파트 지붕을 양다리로 디디고 호통치는 털이 북실북실한 저 괴물 같은 것이. 오라, 저게 바로 오비로구나. 한경이는 넋이 나가도록 즐거워하며 어디로인가 냅다 뛴다. 그런데 오비가 디디고선 아파트의 벌집처럼 총총한 창문들마다 어종종 긴장하며 바깥 동종을 살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 토끼들이 아닌가. 아하, 저게 바로 남편이 걸핏하면 외우곤 하던 토용 삼굴의 그 토끼들이구나. 한데 이상한 것은 한경이 자신도 어느새 토용 삼굴에 뛰어들어 앉아있는 것이었다. 주위를 휘휘 둘러보니 별나게도 말캉해 보이는 토끼 하나가 저쪽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나른하게 늘어진 그 토끼는 가공해 보이도록 입을 하 벌린 채 도롱도롱 코까지 골고 있었다. 어비의 고함소리에 늘 쫓겨오기만 해서 저렇게 말캉하게 여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벌린 입 안으로 엿보이는 저 이빨은 또 뭐지? 아니 그럼 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은 토끼가 아니라 남편이었더란 말인가? 엄마... 오, 자장. 무아몽 중에도 아들애를 다독여주던 한경의 손 움직임은 또다시 신압으로 잦아들기 시작한다. 사나운 빗바람 속에서도 지친 도시는 잠에 빠지더라고.